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한옥마을 바둑대회 명사대국을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창호 국수의 고향이죠. 이 전주에서 한옥마을 바둑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한옥과 바둑이라 하면 정말 이보다도 더 어울리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흔히 전주를 양반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둑은 또 양반들의 네 가지 즐거움 중 하나였다고 하죠.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 바둑대회 열린 것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미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제3회 한옥마을 바둑대회 전주시 바둑협회와 대한바둑협회가 주최했습니다. 전주시 바둑협회가 주관을 맡았고요. 네, 이 대회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치러졌습니다. 이틀 동안에 좋은 대회가 전주시 한옥마을, 전주 향구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이번 명사대국은 페어대국으로 치러졌는데요. 김효정 프로와 권주리 프로가 나섰습니다. 네, 권주리 프로는 전주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전주가 고향이고요. 전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물론 프로는 서울에 와서 됐습니다만 전주가 자랑하는 프로기사 중에 한 명이죠. 네, 과연 어떤 내용의 수담을 즐겼을지 지금 바로 대국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3회 한옥마을 바둑대회 전북 전주시에서 열렸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있는 향교에서 펼쳐졌고요. 네. 지금부터 제3회 한옥마을 바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서 바둑대회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밖에서 바둑 두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 중 하나인데 정말 날씨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거운 대국을 펼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북 네. 동호회인들 이렇게 모여졌고요. 네. 이 바둑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남녀노소 정말 나이 불문하고 바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셔서 즐거운 대구 하셨습니다. 네. 제3회 한옥마을 전국 바둑대회에 오신 바둑인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주와 전라북도의 멋과 맛에 흠뻑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주의 한옥마을과 비빔밥, 익산의 미륵사지와 서동축제, 군산의 근대역사지구와 시간여행축제, 부안의 마실길과 마실축제, 순창의 발효식품, 무주의 태권도원 등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아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자에서 명사대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는 2대2 연기대국, 이 대국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혼자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대국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순 전주시 바둑협회장과 새만금 위원회 위원장인 이형규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네, 권주리 프로가 흑번을 잡았고요. 김효정 프로팀이 100번을 잡았습니다. 네, 제3회 한옥마을 바둑대회 명사대국입니다. 네, 이렇게 명사대국을 하게 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데 평상시에 잘 두시던 분들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보면 괜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평상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오늘 김영순 회장과 이형규 위원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요. 네. 김영순 회장과 김효정 프로 그리고 권주리 프로까지 네.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분들의 단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많은 그 여성분들이 이 세 분뿐이 아니라 모두 한복을 갖춰 입고 대회 진행도 도와주고 또 대회 참가까지 하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주는 바둑의 고장이라고도 불릴 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권주리 프로가 또 유명한 바둑 가족이잖아요. 네. 일단 아버지가 상당 강자죠. 아마 6단의 실력 갖고 있는 권병훈 원장인데요. 네. 권병훈 원장이 길러낸 이 프로기사들 제법 많습니다. 또 현재 지금 박지훈 프로가 가서 또 도장도 하고 있고 권병훈 바둑 도장도 열심히 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바둑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지금 요 형태 이제 보시면은 이 실력이 날일자로 가고 이쪽 받았죠? 예, 보시면 정석은 여기 두 칸을 두는 건데 네. 이렇게 두었습니다. 요게 이렇게 두는 것들이 이제 중급자분들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쪽을 두고 여기를 받으면 두 칸을 두지 않고 이렇게 많이 두는데 왜 이렇게 두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여기도 이득을 보고 이쪽도 좀 더 벌려서 여기도 이득을 보고 양쪽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좀 욕심이 네.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교환이 좀 굉장히 악수가 돼요. 그래서 프로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칸만 벌리셔야 되겠네요. 네, 중급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하시는 초반에 나오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뭐 욕심은 좋은데요. 조금 네. 얇은 모양이고요. 네. 이게 욕심 부리지 말라 그 얘기는 참 많이 듣는데 많은 분들이 뭐가 욕심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여기도 내가 이익을 보고 저기도 이익을 보고 나 혼자 이익만 보는 수들이 아무래도 주로 욕심 사납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우하기에 백이 3-3 침입을 네.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알파고 정석인데요. 네. 알파고 정석을 다들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이유민 캐스터도 알파고 정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공부는 하죠. 네. 네, 공부는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또 알파고 정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공부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알파고 정석인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해도 똑같이 알파고 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로들이야 정석을 외워서 많이 둡니다만 동호인분들은 뭔가 이게 가물가물하거든요. 이 정석이. 변화가 너무 복잡해서요. 네, 그래서 원래 느는 거는 정석은 아니에요. 원래 치받아야 되는데 수순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네. 나와서 끊게 되면 굉장히 또 복잡한 변화가 네.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 정석은 수순도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가 많은데 수순 하나 잘못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떤가요? 흙이 좀 득을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다음 수가요. 지금 흙이 100이 끊었지 않습니까? 네. 끊었으면은 항상 전투가 펼쳐지죠. 근데 전투가 펼쳐질 때 이쪽에 가도 흙이 기다리고 있고 이쪽에 가도 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100이 자기 친구가 없는 거죠. 어, 외로이 떠다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바둑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100은 알파고 정석을 좀 잘못 두었는데 실은 끊는 수를 두지 않고 다른 곳을 두어야 됐습니다. 좀 백이 성급했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바둑을 안 끊으면 너무 재미없다. 나는 끊어야지 바둑을 두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디서 끊냐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상대 돌이 많은 데서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끊으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끊어서 상대도 잡거나 뭐 공격하려고 끊는다라고 하지만 주위에 내 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목적은 공격인데 도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끊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전투는 벌어졌습니다. 네. 백은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투라고 읽고 흙은 공격이라고 쓰겠죠. 네. 네, 흙이 지금은 주도권을 잡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백이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또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칸을 뛰어나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네. 좌변이 키워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백이 흑도를 공격하겠다는 처음의 목적은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고요. 네. 예, 지금은 타개를 해야 되니까 타개할 때는 뭐 별 수 없죠. 열심히 도망쳐야 됩니다. 네. 보통 타개를 할 때 흔히 역습한다고 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수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래 보통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 때문에 굉장히 끊고 막 과격하게 두는데 그런 게 통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외인 경우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프로 구단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 저희 쪽 같은 쪽도 그렇게 막상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아, 그런데 바로 끊어갔어요. 네. 이제 형태 맥이죠. 흙은 실은 흙이 요 맥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점을 잡으면 이쪽이 뻥 뚫려 버리니까 네. 두 개가 오히려 절단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흙에게도 다른 수가 좀 남아 있죠. 자, 네. 저 지금 호구 친 수가 좋은 수인데요. 네. 이쪽을 잡으러 가고 싶어도 이쪽이 뻥 뚫리면은 돌 세 개가 잡히니까 당장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호구 자리가 선수인 게 흙에게는 굉장히 네. 큰 도움이겠군요. 네, 아차 싶었는데 우리도 바둑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를 이제 처음부터 흙에 봤을 것 같진 않고 아차 싶었는데 보니까 호구 치는 수가 있네? 그러면서 아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자, 근데 실은 여기 있는 것은 조금 좀 과했어요. 실은 원래 그냥 여기를 잡고 베개 이걸 넘겨주고 큰 데를 더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요석 아닌가요? 네, 요석이긴 한데 이런 게 욕심인 거죠. 나는 상대 돌을 다 잡고 내 돌은 다 살리고 네. 이런 게 욕심이에요. 지금 백이 여기를 두고 흥 결국 잡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도 돌을 못 버리면은 5개도 버릴 수가 없죠. 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슬슬 두게 되면은 네, 흔히 얘기하는 살리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이 그림은 안 되겠네요. 네, 원래 그래서 처음에 돌 하나 잘 버려야 되는데 자, 백에게는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지켜뒀고요. 조금 아쉬운 기회죠. 네. 공격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지금 수비를 하는 바람에 또 한숨 돌렸습니다. 자, 흙도 깔끔하게 잡아뒀습니다. 네, 또 반대쪽으로 붙여가는데요. 네. 일단 공격을 하려는 네.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대국이 펼쳐진 곳이 이제 한옥 마을 안에 있는 전주 향교입니다. 네. 이 향교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고등학교이죠. 이게 어떤 조선 시대 때 세워진 곳인데 이제 성균관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 최고의 그런 교육기관이고 네. 성균관 바로 아래 등급이 이제 각 지역에는 향교라는 교육기관입니다. 즉 바둑을 배우는 곳인데 김영순 선수는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제 싸우러 갔습니다. 네. 이거 학생의 자세가 아닌데요. 좀 모범생이라기보다는 반항아 느낌의 그렇죠. 바둑이네요. 우리 같은 반에 한 명씩 꼭 그런 한 명 꼭 있죠. 네, 네. 선생님 말은 잘 안 듣고 뭔가 이 눈빛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학생들 꼭 있습니다. 네. 자, 좀 전투적인 내용의 네.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이제 덮어갔는데 흔히 이제 알파고에서 나오는 좋은 행마 중에 하나이죠. 이쪽을 이제 밀게 되면은 뛰어서 이쪽에 백의 모양을 좀 견제하면서 백이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 선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착점을 했네요. 자, 이제 어떤 상대가 어떤 의도를 보이니까 자, 이 백도 그냥 받아줄 건지 그냥 온순하게 되면은 이걸 받아주고 그냥 손을 빼는 게 가장 무난해요. 하지만 백이 여기서부터 좀 돌 한 10개를 갖다 뒀는데 네. 백이 이렇다 할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한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둘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하변 쪽에 네. 선수 교환을 해놓고요. 네. 지금 젖힌 거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김영순 회장이 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결정이 어렵죠. 그러니까 김효종 프로에게 어떤 그런 선택권을 좀 넘기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략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바둑 TV에서 개최하는 시합 중에서 한세 실업배 대학 동문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3대3 연기 대국을 하면은 3명이 둘 때 조금 약한 선수가 이런 수를 잘 둬야 돼요. 네. 이렇게 둬서 중요한 결정을 우리 팀 고수가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김영순 회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근데 흙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엔 이 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악수인데 아마
이형규 위원장이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건주리 프로에게 넘긴 거예요. 네. 네, 이형규 위원장도 네. 손을 돌렸군요. 네. 근데 보통 바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는 뭐 백이 뭐 그렇게 악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찌르는 수들은 꽤 악수예요. 이게 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네. 원래는 꽤 악수인데 지금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 견주리 프로에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다만 그런 의도를 둘 거라면은 이런데 네, 확실한 선수를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끝내기도 되고요. 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고민할 게 사실 없는 자리예요. 왜냐면은 돌이 붙였지 않습니까? 네. 돌이 붙으면은 늘거나 젖히거나인데 붙이면 보통 젖히라고 하죠. 왜냐면 여기서 이 지역에 나의 돌이 많으니까 예, 젖혀서 둔 게 정수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마다하는 게 괜히 젖혔다가 끊겨서 내 돌이 잡히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네. 네, 지금 그런 고민은 사실 고수들 입장에서는 끊을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끊어도 수가 안 나니까요. 네, 그래서 끊을까 말까의 고민은 네, 상대에게 넘겨주시는 게 더 현명하죠. 네. 자, 지금 이제 밀고 갔는데요. 요거는 약간 악수일 거예요. 왜냐면은 끊기는 수가 결국 약점이 남죠. 백이 이쪽을 두고 네, 여기 두면은 이쪽 잡히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네. 결국엔 한 번은 지켜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흙이 밀어간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게 조금 낫습니다. 바로 끊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접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의 숫은 저희가 해설판을 통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챌린지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수들이 이 아마추어 바둑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에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두는 수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를 이득을 봤으면 여기서 이제 좁혀야 돼요. 이게 왜 악수인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없을 때는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을 차렷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세 칸은 상대에게 내주는 대신에 여기 5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백이 여기를 이제 나오겠죠? 네. 그럼 밀고 가봤자 갇히니까 여기서는 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3-3을 네. 들어가는 게 보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왕 이쪽 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두게 되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은 흑의 3칸이 깨졌지만 5칸을 지켰고요. 백은 여기 2칸의 집을 얻었지만 여기 3칸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흑이 5칸, 8칸을 얻었는데 백이 3칸, 2칸을 얻었으니까 이 3칸의 이익이 흑에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건데 하지만 이걸 두어놓고 둬버리면은 이게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살기도 만만치 않고. 네. 네, 그래서 날일자 두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얇았던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거 이제 이 초반의 포석은 이제 반복되니까 네,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자, 이게 흔히 요즘에 나오는 이 알파고 정석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이 알파고 정석은 이 동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짝사랑과 비슷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뭔가 원하고 원하는데 이 잘 안 잡혀요. 이 변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죠. 네. 왜 여기를 두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실수가 여기 넣은 게 잘못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을 막히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달라집니다. 여기서 어디로 먼저 손을 가야 네, 될까요? 그냥 손 빼고 여기 둬야죠. 음. 네, 여기 이렇게 둬서 보시면은 이쪽의 모양과 여기가 이제 흡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도 이제 흡사한데 다만 흙이 먼저 두니까 뭐 바둑 자체야 뭐 지금부터 바둑이 되겠죠. 근데 끄는 것은 요 진행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끄는 다음에 백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나마 이제 나가서 이제 잘 두었습니다만 혼자 나가기 어려우니까 보통 나도 모르게 잡으러 다니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끊어서 둔 돌이 결국 잡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끊는 이 위치가 중요한데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를 젖혀놨고요. 자, 뛰었고 자, 여기서 실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뛰어나간 게 잘못이에요.
네, 이제 여기에 약점이 아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네, 이 수를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간과한 거죠. 보강을 한다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까요?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요거 들여다보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악수는 아닌가요? 네, 약간 이런 부분의 악수인데 워낙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는 영향이 덜한 거죠. 네. 근데 좀 이게 날카롭게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행스러운 거는 흑에게 이 호구 치는 수가 있어서 맛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수까지는 쳤는데요.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잡아뒀어야 네.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버리고 대신에 또 딴 데 두게 되면은 이제 흑이 여기와 여기 이 세 군데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백이 좀 공간이 좁아요 하나같이. 네. 그러니까 이거 공간 대결에서 백이 불리하니까 바둑은 이제 흑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초반 포석은 흑이 좀 여유가 있을 뻔했는데 이어서 또 네. 백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네. 이런 수들의 이제 전형적인 욕심 사나운수고요. 여기서 이제 좋은 기회 날렸죠. 여기에 젖혔으면은 잡아야 되고 여기에 붙였으면 환기역이어서 이어야 되고 네. 네, 이렇게 뒀으면은 이쪽에 다 날아가니까 이제 흑이 망할 뻔했는데요. 네. 네, 이쪽 이제 지킨 게 조금 잘못이었고 네, 흑이 약간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또 붙여갔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붙였을 때 이 수가 조금 잘못 둔 수예요. 예, 여기는 2단 젖혀서 변화를 꿰야 됩니다. 네. 늘고 잡으면 끊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축으로 잡으면은 흑이 같은 빵따옴이어도 항상 이 공간이 넓은 쪽 빵따옴이 가치가 훨씬 큽니다. 네. 반대편으로 이어도 똑같을까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보통 이어야 되는 이쪽에 있게 되면 사활이 문제가 되죠. 네. 이게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흑이 이쪽으로 이제 3단 젖힘하는 수가 있어서 이 변화가 좀 어렵긴 해요. 이제 끊고 있고 이쪽을 잡아도 위를 끊으면은 일단 백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더라도 백은 요걸 기다려서 그 다음에 천천히 둬도 여기 약간 나은 진행입니다. 네. 그냥 느는 거는 약간 손해였고요. 네. 네, 있고 여기 진행이 됐습니다. 잘 날일자로 달려 나갔고요. 이 수가 네 일단 좋은 수였고요. 백이 붙여 나간 거는 일단 여기를 연결을 해서 요도를 이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네. 자 여기서 흑이 일단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여기를 뒀는데 이 찌르는 수 요런 수들이 또 이 동호인 분들 바둑에서 아주 대표적인 악수예요. 이거는 이제 돌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많이 악수인데 습관적으로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상관없이 젖혔어야 되고요. 자, 이 바둑에서 보시면 붙이면 늘거나 젖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상대가 이제 여기 늘었죠? 그러면은 여기 약점을 이어두는 게 정수입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이어두고 다면은 다음에 붙이는 수가 있어서 백이 싸움이 되지 않아요. 끊고 늘면은 네, 그쪽 이어야 되는데 다시 끊고 나갈 때 또 이렇게 연결해서 네. 맛보기로 백이 걸려들죠. 네. 네, 입구도도 천천히 둬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흑이 바둑은 좀 유리한데 이걸 밀고 이거를 끊어서 유리한 쪽에서 이제 싸움을 걸어갔어요. 네. 앞으로 이제 중반전은 또 알 수 없는 어려운 바둑이 됐네요. 네. 이제 또 접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제 전투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끄는 수는 정수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돌을 끊으면은 이제 빨리 단수를 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데 네. 단수 치면은 결국은 여기 약점 때문에 또 돌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돌 느는 게 정수입니다. 네. 자, 또 하변 쪽으로 늘어서 싸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거냐면은 내가 돌을 끊으면 돌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끌고 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하지만 아까 백이 여기서 끊어서 나갔는데 주위에 누구 돌이 많았습니까? 흑돌이 많다 보니까 백이 끊는 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번에는 백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얻어맞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흑이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자, 다음 수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손을 네. 뺐어요. 잘 보여준 거죠. 네.
이 돌을 아까워서 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아깝지 않냐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이 돌 자체가 2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리고 두면은 훨씬 집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변을 차지해 놓고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백도 네. 좌상귀로 다가갔고요. 그렇죠. 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네, 바로. 네. 이제는 싸울 수 있나요? 뭐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래도 또 겁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과감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네. 좀 모양은 사납지만 네. 그래도 뭐 싸울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영순 회장이 이제 대국 장면에 보면은 물통만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어쨌든 이게 회장님이 바둑을 둔다라고 하면은 특히 여자분이 바둑을 두면은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하러 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게 구경을 하다가 막상 이제 바둑 보면 나하고 비슷한 애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린애들은 또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네. 회장님이 나보다 못 둔 애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애꿎은 물통만 찌그러뜨리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김영순 회장이 생각보다 실력자라는 소리가 그럼요. 있더라고요. 네, 프로한테 석점에 두는 어. 굉장한 실력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주 바둑협회 회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대체로 회장님들이 바둑이 세요. 바둑 두는 곳에서는 이제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역시 대접받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이제 털을 마련했습니다. 흙이 잘 됐죠, 이 정도면. 네. 꽤 큰 집을 짓고 살았네요. 네. 이 정도면 흙의 성공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백이 붙인 수가 약간 잘못인데요. 이쪽을 바로 젖혀 있게 되면 좀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살아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지금 변을 차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과 이 세력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이쪽의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좁은 지역에서 이익을 얻어도 넓은 지역을 뺏기면 이렇게 이익이 반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흙이 썩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흙이 먼저 두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이제 붙이자마자 이제 바로 젖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공수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사활이 걸려서 그래요. 또 양 선수. 네, 그렇죠. 백이 젖히면 백이 선수고 네. 흙이 젖혀 이으면 이번엔 거꾸로 이제 백이 사활에 걸리게 되죠. 권주리 프로가 이 대국에 한 줄 평을 남겨줬었는데요. 네. 이영규 위원장이 잘 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네. 이 대국의 소감을 한번 물어봤는데 네. 그 얘기를 해주고 떠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국 내용 굉장히 네. 궁금했거든요. 보통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프로들이 바둑을 둬도 부담감이 있는데 네. 특히 동호인분들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자, 이제 우상귀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숫은 저희가 해설판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조금 전 수순부터 한번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끊었는데요. 자, 여기 늘은 거는 보통 단수를 많이 치는데 네. 단수 칠수록 결국 약점이 생겼고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느는 게 정수인데요. 자, 그래서 자, 밑으로 네. 지켰어요. 여기는 반대로 여기를 두고 둘 때 끊는 약점이 있어서 이걸 효과적으로 좀 방지를 한 거예요. 네. 여기 돌이 있으면은 끊어도 율로 잡아서 이제 아무런 수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밀었고요. 여기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해놓고 이렇게 벌리는 게 많이 범한 실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반전에서 또 많이 범한 실수는 뭐냐면 나의 돌을 버리지 못해서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바로 두면은 이 변의 기반이 없어서 이 돌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네. 끌고 나가도 변 쪽이 모두 막히니까 네. 이 사이가 상당히 껄끄러워지죠. 네. 근데 아까 실전에 보시면은 변을 먼저 차지하고 두니까 이쪽에 흙이 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싸움을 하기 전에 항상 변을 먼저 차지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전투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잘 뒀는데요. 네. 지금 바로 또 네, 나갔어요. 바로 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두는 게 나아요. 여기 두고 상대가 이걸 잡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빼는 게 가장 낫죠. 이 바둑에서도 이제 동호인분들의 기력을 보면은 이제 보통 초급자, 뭐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중급자들이 보통 3급 정도, 5급, 3급. 고급자는 이제 1급, 3급 사이인데 중급자, 고급자 분들의 가장 큰 경계가 뭐냐면은 1급을 두시는 분들은 이런 돌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쪽에도 큰 걸 아니까. 네. 근데 중급자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살리러 가는 건데 이런 게 원래 나쁜 결과를 많이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뒀는데 여기 두고요. 그 다음에 때렸으면 실은 백이 흙이 아주 곤란했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둬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를 막아둬야 될까요? 거기를 막아야 되는데 일단 실전처럼 똑같이 두면은 여기 한 방이 선수죠. 여긴 너무 아프네요. 네. 아까 요게 없을 때는 여기를 둘 기회가 없으니까 네. 여기를 둘는데 요게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얻어 맞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둘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걸 젖히면은 결국 막지를 못해요. 막게 되면 네. 이렇게 둬서 네. 이쪽 돌이 나가면 이쪽이 두니까 흙이 전체가 다 잡히게 되겠죠. 곤란하죠. 네. 네. 이 그림은 안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통 단수 치는 걸 아껴라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끼지 말고 쳐놨으면은 흙이 아주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민 게 이제 좀 실수였고요. 자, 나오니까 막았습니다. 뒤늦게 뒀는데 약간 이제 좀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때 와서는 네. 좀 악수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충이 됐죠. 네. 근데 실은 또 이거를 미리 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두 번째가 백이 여기서 손을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을 뒀으면은 흙이 아주 껄끄러울 뻔했어요. 이렇게 교환이 되고요. 더 어려운 게 요거를 끊어놓고 두면은 있게 되면은 네. 이게 살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지금도요. 네. 보통 이제 따내거나 하는 것들은 나중에 치중을 가고 당장 잡히진 않아도 나중에 이렇게 사활이 곤란해져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다 선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흙은 정수는 그냥 늘어야 됩니다만 역시 다 선수가 돼서 네. 흙이 아주 좀 두기 어려웠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먼저 붙여갔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또 알파고 정석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벽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어차피 여기 많은 분들이 이게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 모양보다 보시면 이쪽의 모양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은 여기 둘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대세점은 변이었고요. 네, 백이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여기 이제 바로 두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이걸 하나 해놓고 두었으면 또 아주 곤란할 뻔했어요. 이쪽을 이제 해놓고 뒀으면은 또 만만치 않게 사이가 또 만만치 않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네. 양쪽이 비슷한 네, 모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공배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단수 치는 수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악수인 경우가 그래서 많은데 지금은 아까는 처음엔 쳤어야 되고 그 이후로 또 치지 않았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무슨 데칼코마니 네, 같아요. 네. 바둑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상기를 받아두었고요. 네. 자, 여기까지의 형세는 또 어떤가요? 네. 근데 흙이 좀 큰 위기를 겪을 뻔했는데 다행히 또 왼쪽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요. 이제 백이 상변 쪽에서 어느 정도 모양이 생기느냐 그런 게 또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상변이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향교에서 바둑대회를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3일 때도 향교에서 하는데 이 향교 이 주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몇백 명 된 이런 은행나무 사이로 같이 앉아서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게 우리 바둑인들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향기에서 이렇게 쭉 하고 싶고요. 이 대회가 좀 날로 번창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이 대회가 더 큰 대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상귀 정석이 진행될 텐데요. 이 정석도 요즘에 알파고 네. 정석으로 많이 나오는 정석이에요. 네. 근데 또 이제 아주 최근에는 또 백이 또 이렇게 잘 두지 않아요. 알파고도 우리가 컴퓨터를 두다 보니까 네. 알파고가 두는 것이 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알파고도 이 봄이 돼서 그런지 계절이 바뀌어서 이게 유행을 탑니다. 아, 봄도 타나요, 알파고가?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안 둬요. 네.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알파고 정석은 또 어려운 게요. 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수가 많아서 네. 그걸 외우고 둔다고 해도 그 이후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파고 정석을 이해를 못하겠다 가르쳐 네. 달라 그러면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네. 그냥 의문 같지 막 그냥 외워버려 그러는데 근데 바둑이란 게 외워서만 늘진 않으니까요. 자, 지금 이제 요런 부분이 여기 왔을 때 여기로 오는 게 있고 이쪽으로 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바둑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보통 넓은 곳으로 다가가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이 돌이 이제 아직 못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돌의 안전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또 돈을 버는 게 먼저야 아니면 건강한 게 먼저야라고 하면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건강한 게 먼저죠. 네. 현실은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돈입니다. 아, 네. 김만세 현실에서는 이게 여기 이유민 캐스터와 저하고는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점점 건강이 더 우선 더 중요도가 높아지죠. 아, 그런가요? 아까 이제 이유민 캐스터와 우리가 해설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유민 캐스터가 한옥마을에 갔다 오신 적이 있냐, 여행을 갔다 오신 적이 있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이제 여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보통 가족들에게 끌려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유민 캐스터는 아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될 겁니다. 끌려갔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방송 사모님이 보셔도 네. 되는 건가요? 보통 아이들이 끌고 다녀서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이제 40대 남자분들이라면 뭐 굳이 제가 서로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초코파이 같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까 제가 백이 자기 돌을 지키지 않고 여기 두는 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다 그러는데 흑의 입장에서 여기 뒀잖아요. 네. 여기는 잡힐 돌이 아닙니다. 집을 얻고자 하는 거죠. 네. 근데 흑도 이 돌이 약하지 않습니까? 흑도 똑같은 유형의 실수를 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흔히 이제 3급, 5급 분들의 바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네. 또 흑도 집을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공격에 나섰어야 됐군요. 그렇죠.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네. 병원을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아. 돌이 더 약해져서 이젠 잡히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상변을 깨기만 해도 흑은 곳곳에 집이 많아서 흑이 나쁘지 않았는데 보통 저희가 농담적으로 있는 사람이 더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이 많은 이게 흑이 더 집을 챙기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약간 물질 만능주의를 네.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이제 흑은 살면 어쨌든 유리하고요. 백은 좀 심하게 공격을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뭐 흑도 이제 와서 타개를 시도하고요. 그렇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한참 집을 챙기다가 이제 보니까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갖고 황급히 사는 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바둑은 네. 패가 돼도 흑이 거의 잡힌 거나 똑같아요. 이쪽 팩감도 생기고 여기 팩감도 어마하게 많고 네. 다 팩감들이 많아서 패가 생기면 거의 잡힌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패도 내지 않고 깔끔하게 살아야겠네요. 네. 말로는 쉬운데 이게 또 쉽지 않죠. 네. 자, 단수를 쳤는데 또 같이 단수를 쳐갑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뜻이겠죠. 네, 일단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네. 자, 어느 정도 그래도 궁도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이게 아슬아슬하게 잘 안 잡히네요.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뒀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형태는 기본 여기를 두면 살아요, 흙이. 네. 예, 이게 유명한 사활인데 젖히고 여기를 두면은 궁도를 이제 좁혀도 네, 여기를 둬서 결국엔 두 집 내고 삽니다, 이 형태가. 자, 혹시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 붙이면 어떻게 삽니까? 네, 붙이면은 이쪽을 받아둬서 네. 여기와 여기가 이제 맞보기로 이제 살게 되죠. 네. 네. 자, 지금 이 마늘모 형태로 두면은 깔끔하게 사는데 이 또 사활이 동호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사활입니다. 붙여서요. 좀 더 맛을 네. 남기고 살겠다는 뜻일까요? 뭐 그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네. 자, 그래도 넘어가는 것까진 선수예요. 네, 다음에 이제 3-3을 들어가면은 이쪽에 모양이 생기니까 네. 백은 일단 막아야 되죠. 아직까지는 흙이 좀 사임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 마늘모를 볼 수 있을지. 네. 위로 붙여갔네요. 네. 자, 붙이는 수는 어쨌든 백에 기회를 제공하죠. 네. 이쪽을 두면은 이 자체로는 어쨌든 사는 궁도 나오진 않아요. 네. 네. 자, 어쨌든 백이 기회는 한 번 얻었습니다. 그냥 늘었어요? 네. 지금도 흙은 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도 마늘모 자리, 네. 호구 자리에 두면 똑같이 살 수 있죠. 네. 바로 치중을 갔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형세 유불리 떠나서 백의 입장에서는 공격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네, 이렇게 돼서는 흙이 좀 풀렸습니다. 거기까지 있습니까? 되나요? 보통 저런 게 이제 욕심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못 견디고 칼을 뽑으러 갔습니다. 자, 이제 또 받아주질 않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약점이 있어서 그래도 흙이 잡히지 않는 형태인데요. 네, 그렇군요. 네, 막아야 될 텐데 이쪽 약점 때문에요. 네. 자, 그래도 백의 흙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둘 필요는 없었던 자리죠. 자, 중앙 쪽의 약점 덕분에 네. 흙의 삶은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마 여기서 이제 김효정 프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둘 때는 역시 잡으러 가고 끝내버리지만 이 공개대국 아닙니까? 네. 명사대국. 이게 모질게 잡으러 가다가 인간관계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뭐 잡기도 힘들긴 합니다만 네, 살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변의 흙 대반은 삶을 도모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숫은 저희가 해설판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상귀 쪽에 붙여갔을 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판에서 이제 총 3번의 해설을 들고 있는데 네. 이제 포인트가 하나씩 있죠. 자, 이제 아까 초반에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렸고 중반 때 변을 차지하고 싸운다. 네. 이거 잡아드렸고 자, 3번째는 바로 변은 차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둘 수가 있고 이쪽도 둘 수가 있는데 공간은 좁아도 이게 못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못 살아 있는 쪽을 둬야 돼요. 어, 네.
그러면 내가 유리한 데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칸을 벌려야 되는데 요 모양은 어쨌든 이렇게 된 이 박스형의 넋집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돌이 모두 살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껏 공격을 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작전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지금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두니까 흙이 여기를 급소 때리고 이으니까 이렇게 된 거는 4개밖에 안 돼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공수가 바뀌게 되죠. 이렇게 두었다면은 흙은 백이 집이 거꾸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흙이 두터운 곳으로 몰리게 네. 되겠네요. 네. 여기서도 이 흙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죠. 보시면은 여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네. 집을 짓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돌 2개가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네. 실전 때는 겨우 살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범하시는 게 나의 집을 이렇게 억지로 지으려고 하시는데 정답은 여기를 두고 상대가 뛰어나가면 자 이렇게 둬서 나의 벽 있는 쪽으로 상대를 몰아가는 게 답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바둑 둘 때는 내 집 깨지는 것은 잘 보이는데 내가 공격에서 얻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내 약한 돌을 두지 않고 이렇게 집을 짓는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아생연우 살타를 좀 기억을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여기서 여길 뒀는데 쉬었으면 진짜 곤란할 뻔했어요. 네. 이쪽을 나가도 쉬어가고 자 이쪽을 좀 나가더라도 보시면은 네 이거 나가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봤자 의미가 없게 되죠. 여기서 두 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가 급소가 되죠. 네. 이게 두 집이 안 나고 여기를 둬도 이번에 여기를 둬서 집이 안 나고 그래서 여기 씌었으면은 순식간에 역전이 될 뻔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지켜두었기 때문에 또 흙에게도 네. 기회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두시는 게 지켜야 될 때 선은 이상하게 안 지키고 안 지켜야 될 때 선 지키고 네. 좀 왜 그런지 아쉬운 점이-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흙이 아무래도 이제 프로가 수습을 하는 거라 잡기는 만만치 않은데요. 네. 다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따내고 늘게 되면은 네, 반대쪽으로 잡으러 가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두면은 다 틀어 막고 자, 이게 가장 요 형태가 이제 가장 어려운데 그래도 뭐 퍼센테이로 따지면 그래도 한 70% 정도 살아 있어요. 예, 하지만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네, 이어서 뒀는데 역시 실전 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여기선 잘 잡히지 않고요. 네. 여기도 쓰면 뭐 제일 깔끔하게 살았고 여기를 두니까 치중해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먼저 들었죠. 늘었고요. 네. 그래서 굳이 이었는데요. 요거 둘 필요가 없는 자리였고요. 네. 네. 자, 그래도 돌이 쉽게 죽진 않네요. 네, 돌이 그래서 바둑 두실 때 많은 분들이 돌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잡는 것이 원래 위험한 작전인 거죠. 네. 근데 결국 이렇게 이제 두다가 네, 이제 결국은 잡으러 가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두면은 일단 잡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잡았을 때 요 집을 없애러 가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없애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를 두고 둘 때 이게 끊어져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이 끊어지는데 끊어지면 흔히 얘기하는 수상전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흙은 뻥 뚫려 있고 백은 모두 갇혀 있으니까 수싸움이 되면은 백이 당연히 불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네, 그래서 김일종 프로가 이 씁쓸한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 이제 할 수 없이 살려주게 되는데 네. 이렇게 살아서는 오히려 흙이 제일 잘 됐습니다. 이쪽 집 챙기고 이거 살고 하나, 둘, 셋, 네 채의 집이 있는데 백이 여기밖에 집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백이 좀 불리한 바둑이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상변의 흙이 살면서 백이 불리해졌는데요. 이후의 숫은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또 백이 위기를 넘겨낼 수 있을까요?
저 자리는 좀 유명한 끝내기인데요. 네. 네. 안 받아뒀어요.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 학생이 한 명 더 있는 거죠. 네. 받아야 되는데 네. 사활에 걸렸을 때니까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 나간 것이 이제 좀 잘못 둔 수고 이제 동호인분들은 이 사활이 가장 어려우세요. 사활이 긴가민가 하거든요. 네. 지금도 잡히진 않아요. 잡히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은 여기서 단수 치기 딱 좋은 자리인데 단수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패가 돼요, 지금은. 네. 패가 되는데 이걸 반대로 쳐야 돼요, 이쪽으로. 그럼 두고 있더라도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단수 치면 못 이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실은 이런 자리를 잘 처음에 여기 마늘모 뒀을 때 받아야 된다는 것이 괜히 손 뺐다가 실은 잡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는 굳이 반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상대가 이렇게 좀 가일수를 강요하면은 나는 저걸 받으면은 내가 굴복이다, 불욕을 당한다, 혹은 나는 평생 남이 해달라는 대로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약할 땐 참아야죠. 갑자기 또 좌변에서 큰 패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런 패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게 뭐냐면은 흙이 살고자 하는 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거나 이쪽 끌고 나가는 것들이 팩감들이 다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리고 아직 여기에 백돌이 좀 미생입니다. 이게 좀 집이 아니라 옥집이죠. 그래서 흙이 가령 이게 잡힌다고 한들 이렇게 잡히면은 백이 약간 득은 받는데 전체적으로 흙이 바둑이 유리해서 이 정도만 해도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운이 좀 좋았다고 봐야겠죠. 자, 팩감은 흙이 유리하고요. 뭐 수가 날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또 수가 나게 되면 네. 좀 같은 팀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프로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도 다 계산하고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네. 항상 예측을 하고 미리 좀 두텁게 둬야 돼요. 즉 수비를 하고 둬야 됩니다. 건주리 프로도 뭐 팩감으로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네, 다행이다 싶었겠죠. 네. 자, 김영순 회장과 이형규 위원장 두 선수라고 해야 할까요? 네. 기력차가 조금 난다고 들었어요. 네. 김영순 회장이 조금 더 잘 둔다고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네. 근데 바둑을 보면은 이 연기 바둑에서는 기력이 약한 쪽이 좀 더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팀이 너무 둘 다 공격적으로 두면은 네. 이게 잘 안 맞는데 기력이 조금 약한 쪽에서 수비적으로 더 줘야지만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페어 대국이 그런 묘미가 있는 거죠. 네. 그걸 또 호흡이라고 하죠. 네. 예전에 이제 프로들도 똑같은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페어 대회가 2대2 연기 바둑 대회가 있었는데 흔히 이제 어벤져스 팀을 하나 만든다고 네.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인가요? 이세돌 구단과 당시 여자 바둑 1인자였던 박지은 구단이 팀을 이뤘어요. 최강 조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승을 목표로 팀을 만들었는데 네. 1회전 탈락했습니다. 바둑 내용을 보면은 둘 다 서로 공격적으로 두니까 수비가 너무 안 돼갖고. 근데 그때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쪽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 어떤 조합들이 우승을 했냐면 이 사제 조합이 스승과 제자 조합이 우승을 제법 많이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자인 쪽에서 네. 이 선생님의 의향을 많이 따라가는데 희한하게 그런 실력으로 전체 실력 보면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같은 팀의 입장을 잘 맞춰준 쪽이 2대2 연기 바둑은 더 잘 둡니다. 네.
그래서 페어 대국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2대2 페어 바둑은 제가 보기엔 지금은 또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시겠지만 한 5년 후 정도가 되고 10년 후가 되면은 아마 많이 둘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2대2 연기 바둑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좀 백도 원래 팩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쪽을 살고자 하는 팩감이 너무 많네요. 네. 백이 이거 다 받아야 되죠. 네.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자, 팩감을 쓰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하변에도 백의 팩감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나오고 또 이쪽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또 이쪽에 많이 나오고 여기 끌고 나가면서 또 제법 많이 나와서 이쪽에 나오는 게 다 팩감이에요. 이쪽이. 네. 하나, 둘 받아야 되는데 셋, 넷, 다섯, 최소 6개 이상의 패가 되고 7개. 7개인데 백이 이쪽에서 7개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끊어가질 않았네요. 네, 팩감 때문에 할 수 없이 끊지 않은 거죠. 그래도 끊어가는 게 더 득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약간 득보는 정도의 그런 좀 형세가 아니다 보니까 백은 이제 모 아니면 도식으로 다 잡으러 가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주에 계신 분들은 이 바둑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바둑 전주 인구가 60만인데 인구 대비 이 바둑을 즐기시는 분 혹은 기원, 바둑 교실 가장 많은 지역이 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둑 사랑이 남다른데 네. 왜 그런가요? 물어보면 이분들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리세요. 어떤 한마디일까요? 여기는 이창호 구단의 고향입니다.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냥. 네. 확실히 저도 만약에 전주 네. 출신이었다면 그런 네.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주 출신 프로기사들이 지역으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랭킹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훈 선수도 이제 전주 출신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프로기사 후배들이 전주에서 이 프로가 됐죠. 자, 백도 최대한 버텨보긴 합니다만 좌변 쪽에 흙이 살면서 여기서는 형세가 크게 기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패가 결국에는 백의 아래쪽에 6점을 잡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역전이 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상기 쪽에 백도 살아두고요. 좌하기 쪽에 흙을 잡아도 형세가 역전이 안 되는 거면 상변에 흙이 살고 나서부터는 꽤 큰 네. 차이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변 내 집은 다 지키고 상변은 다 깨고 네. 네. 백이 약간 좀 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흙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효정 프로님 그리고 권조리 프로랑 같이 이렇게 페어 바둑을 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히 유서 깊은 한옥마을 향교에서 들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크게 실수 없이 뛰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바둑에 있어서 본고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둑의 본고장, 또 한우마을에서 이 대회가 올해 3회째인데요. 앞으로 이 대회가 점점 많아져서 좀 전통 있는 그런 대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한옥에서 바둑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네.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영규 위원장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전주 바둑 사랑이 남다른 전주에서 뜻깊은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또 바둑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배우실 만한 그런 점들이 많아서 훌륭한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내년엔 한옥에서 바둑 한 판 어떠신가요? 한옥마을 바둑대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